2023학년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면접 특징과 준비 방법입니다. 올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원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종합전형을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1단계 합격 발표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 첨단 인재 전형은요,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이 11월 18일 금요일이고요. 그리고 면접일은 11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에게는 1단계 합격을 발표받은 뒤로부터 한 일주일 정도의 준비 시간이 우리한테는 있어요. 그쵸? 네. 그리고 종합 전형 중에서도 국가보훈 대상자, 기회균형 농어촌 학생, 평생학습자, 특성화고 졸업재직자와 같은 고른기회 전형 지원하신 분들은 1단계 합격자 발표일은 똑같습니다. 11월 18일에 1단계 합격 발표 보신 뒤에 11월 27일 일요일에 면접장에 우리는 입시를 하게 됩니다. 하루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한테는 한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1단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 1단계 발표를 기다렸다가 면접에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우리 수험생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일주일 정도의 준비 기간이라면 특히나 서울과기대 자소서도 없었기 때문에 나의 학생부에 대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내용을 정리하는 요런 준비 정도는 일주일이면 사실 충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는 이 서울과기대 면접을 보기 전에 면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면접의 시각으로 서류를 한 번도 살펴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거나, 그리고 수능일 전에 내가 수능까지 아주 시간이 촉박하게 수능 준비에만 몰입해야 되는 그런 준비 정도는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면접 준비를 하실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수능까지 좀 의미 있게 준비하셔야 해서 시간이 면접 준비까지 하기는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수능 끝나고 요거 발표 보시고 면접을 준비 시작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수능도 준비하면서 면접 병행이 가능합니다. 준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주일 전에 저는 면접의 시각으로 서류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준비 들어가시길 추천을 드려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요, 학교생활 기록부의 기본적인 내용 정리는 일주일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서 제가 출제 유형의 특징도 한번 살펴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이제 활동했던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이걸 어떤 계기로 활동을 시작했고 기본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내었는가 하는 요게 이제 기본 내용 정리잖아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이 과정이라든가 결과 부분과 관련해서 좀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질문이 좀 깊이 있게 나오는 그런 질문의 유형들이 이 서울과기대 면접 질문에서도 좀 빈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기대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까지 좀 염두에 두시고 면접 준비하실 것을 좀 잠시 뒤에든지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전형 방법은 1단계 서류 100%로 선발해서요. 2단계 면접에서는 1단계 100% 점수를 700점으로 환산을 하고 2단계 300점, 30%에 해당하는 점수를 면접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때 최고점 300점, 최저점 0점으로 온전히 300점을 이제 면접에서 우리가 평가받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서류 확인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써 있는 내용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인성, 의사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력,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하는 면접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건 잠시 뒤에 이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자세하게 볼 텐데요. 일단 다수의 면접위원이, 두세 분의 면접위원이 면접 대상자 한 명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면접 시스템 운영을 하고요. 수험생 개인정보 음용 처리 및 교복 착용은 금지가 되니까 여러분 복장도 요거 꼭 체크해 주셔야 되겠죠? 자,
면접 평가 요소부터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평가에서도 여러분 서류를 평가하는 그 대학별 평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에서도 정확하게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평가 요소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면접 평가 요소를 크게 이제 4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많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공 적합성 40%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로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지원 전공에 대한 이해와 노력 부분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과에서 이제 배우는 내용 뭔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과정에서, 고교 과정에서 어떤 활동들을 해 왔나 이런 거 인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 지원 전공을 수학하는 데 필요한 기본 지식 요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일단 첫 번째로 이수한 과목, 이수 과목. 여러분들이 이수한 과목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모집 단위에서 필요한 필수 과목들을 선택 이수하고 있는가. 내가 만약에 선택 이수하지 못하고 부족한 과목이 있다면 이유는 무엇인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채우고자 노력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전공 분야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이니까 우리 전공 분야와 관련된 교내 활동, 요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실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40%잖아요. 여기다가 여러분 별표를 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일 주일 정도면 사실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을 정리하고 내가 답변하는 걸 준비하는 데는 충분하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심층적으로 준비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주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발전 가능성 25%예요. 학문적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 학문적 측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자질을 보고자 한다. 그래서 주어진 환경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태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든가 동아리 활동에서 학업과 관련해서 수행한 내용들, 그다음에 진로 활동, 요런 부분들, 그다음에 독서, 요런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발전 가능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이 20%로 평가하는 논리적 사고력입니다.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사고를 확장하는 능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주장에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능력,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능력, 주어진 정보를 분석하여 새로운 결과를 추리하는 능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면접장에서 뭔가를 추리할 만한 문제를 주고 추리해 보세요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했던 경험 속에서 그 과정에 대한 검증을 통해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실험을 진행을 했다. 그러면 실험에 내가 결과로 뭐 가설이든 결과를 예상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정말 나왔는지, 만약에 그대로 도출되지 않았다면 문제의 원인이 뭔지 다시 확인해 가지고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도전해 봤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내용들을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15%가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이죠. 사회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바람직한 태도, 타인과 소통하는 능력, 규율과 원칙 준수,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태도, 다른 사람의 의견 경청, 자신의 생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 요런 것들을 본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협동 활동 속에서, 단체 활동 속에서, 공동 활동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그것이 기여한 바는 무엇인가, 요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이 된다. 여러분 이제 서류를 전체적으로 이제 떠올려 보면서 '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일 만한 활동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서 질문이 나온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를 이제 머릿속에 준비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면접 평가 진행 순서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1시간에서 한 30분 전쯤에 여러분 대기실에 먼저 입실을 하시게 될 거예요. 1단계 합격 발표하면 1단계 합격 여러분 발표요. 여기 발표 날짜 있잖아요. 이날 11월 18일 날 여러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입니다. 입학처로 가시면 돼요.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서 개별 확인하시면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유의사항을 한 번 더 안내를 꼼꼼하게 해줍니다. 근데 그거 보시고 시간이랑 날짜 맞춰가지고 대기실에 입실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1시간에서 30분 전 요 사이에 이제 면접장 입실을 합니다. 면접 대기실 입실 완료하면 그 다음에 면접 완료 시간 이후에는 입실 불가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각하지 마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시간 딱 맞춰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험표랑 신분증 지참하셔야 되고 교복 착용 안 되는 건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봐두셔야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준비를 합니다. 면접 우리 고사실로 들어가기 30분에서 10분 전 신분증 확인 한 번 더 해서 본인 확인하고요. 그다음 전자기기는 다 수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면접장에 태블릿으로 면접 준비하신 분들은 전자기기 제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교생활 기록부 들고 가시거나 이렇게 우리 워크북 같이 내가 면접 준비했던 종이 자료 있죠? 종이 자료로는 들고 보실 수 있는데 전자기기는 다 수거해 가니까 그건 여러분 참고해 주셔야 해요. 자, 그 다음에 면접 순서 및 가번호 부여받습니다. 면접장 가면 가번호 새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은 이제 면접장에서는 내 수험번호 잊으시고요. 가번호, 내 이름도 이제 잊으셔야 되고, 블라인드 평가니까 가번호로 나를 이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면접 주의사항은 한 번 더 안내를 받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면접 고사실로 이동을 합니다. 면접 고사실로 10분 전에 이동을 해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고사실로 이동한다. 면접 순서에 따라 두세 명씩 이동을 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 그 대학에 따라서 이제 대기하는 그 장소의 특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근데 대기실에 있다가 두세 명 이제 이동해가지고 한 명은 면접장에 들어가고 다른 두세 명은 순서대로 그 면접장 밖에서 기다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앞에서 면접하시는 분들 그 학생의 답변이 들리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떨려요. 앞에 하는 애는 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학에 따라서 이거는 그리고 대학 안에서도 그 면접장에 따라서 고사장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분 전에 이제 면접장으로 고사실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면접 고사가 이제 실시가 되죠. 면접 고사 실시되고 시간은 10분 내외로 진행이 됩니다. 10분 내외. 10분 내외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의 평균 수는요. 한 7개에서 12개 내외 정도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개에서 12개. 그리고 면접 고사 중에서 이름이나 고교명, 부모님 관련 사항 등 개인정보는 안 됩니다. 얘기하면 안 됩니다. 10분 내외로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나오면 귀가를 합니다. 면접 종료 직후에 귀가합니다. 반납한 전자기기 수령하시고요. 면접 대기실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요, 여러분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대기실에서 면접 준비하러 이제 이동할 때 이렇게 이동할 때 여러분 그 다른 짐 같은 것들은 다 가지고 가시게 하시거나 할 수 있게끔 여기서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면접장에 가서 어떻게 이동을 하고 짐은 어떻게 하지? 이거는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면접장에 면접 보러 가면 거기 이제 면접 운영해 주시는 분들과 또 선배들 이런 분들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동선이라든가 순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안내를 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면접장에 안 가봤어 가지고 내가 그거 어떻게 이동하는 거지? 대기장부터 어떻게 가는 건지 이거를 지금 고민할 이유가 없어. 가면은 다 친절하게 안내해 주세요. 걱정 안 해도 돼. 알겠죠? 그 대학까지만 일단 찾아가면 돼요. 대학까지만. 알겠죠? 제가 이건 늘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대학까지 나 지금 집에 있든 내 숙소에서 대학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못 타고 갈 건지 이거는 미리 다 알아보셔야 되는 거고 그날 대학에 가면 거기서부터는 친절하게 다 안내해 주시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요게 면접장 확인은 사실 과기대만 하는 게 아니라 다 하죠. 모든 대학이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접 평가 진행 방식은 이 상황에 따라서 뭔가 비대면이라든가 뭔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제 그 체온 체크, 발열 체크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제 면접 대기실에서 입장할 때 좀 이어질 수 있고요. 요 몇 년간 그래서 대면 면접으로 이제 그 대학에 출석해서 면접을 해야 하는 경우에 그 대기 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길어서 우리가 사실 대기실 안에 들어가서 대기하는 것도 좀 체력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데, 애초에 대기실에 들어가기 전에 체온 측정하고 그 입실하는 그 줄 서는 것조차도 사실 어 쉽지 않다. 그것도 좀 체력 소모가 된다. 그래서 그런 변수가 있다는 것도,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겠죠. 면접 고사실 배치도를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게끔. 여기가 대기실이죠. 대기실.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 대기실에 있다가 두세 명이 인제 면접 요렇게 준비하러 가고 문 앞에 앉아 있죠. 두세 명 기다리고 있고, 실제 대기실 안에는 면접관 두 분과 학생 한 명이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학생이 인제 요렇게 끝나고 나오면 다음 학생이 요렇게 들어가는 요런 구조가 될 수 있겠죠. 머릿속에 인제 보이세요? 고사실 배치도 그림으로 좀 상상이 되시나요? 요렇게 진행된다. 그리고 여기 인제 도와주시는 분들께서 한두 분만 계신 게 아니라 여러 분 계시면서 친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거는 여러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면접 질문 예시를 좀 볼게요. 지금 보시는 자료들은 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해설 책자로 다 나와 있는 데서 제가 발췌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질문 1. 1학년 때 영어 수행평가 과제를 했네요, 이 학생이. 자, 그러면 뭐예요? 우리 세특이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구나. 일단 첫 번째. 세상에나 1학년 것도 질문을 하는구나. 이런 거. 그쵸? 1학년 것도 질문하는구나. 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그래서 보면 뿅뿅 학습 문제를 제기하고 다양한 해결 방안 조사해서 발표했다고 되어 있네요. 그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뭔가요? 그리고 해결 방안 뭘로 냈어요? 그런 방안을 제시한 이유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꼼꼼하게 묻는 거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두 번째, 2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했네요. 근데 그 동아리 활동에서 이 학생은 특히나 부장을 했네요. 부장으로서 했던 활동 중에 기억에 남는 것, 과정과 결과를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이 학생의 공동체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이겠죠. 2학년 언어와 매체 시간, 세특이네요. 2학년 것도 꼼꼼하게 보네요. 발표 주제도 질문이 나올 수가 있네요. 생활 속에 발견되는 국어의 뿅뿅 현상을 택해서 발표했다고 되어 있는데, 발표한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 현상을 발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을 이제 물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 전공에 따라서 특히나 더 중요하다면 질문으로 구성이 될 수 있겠죠. 질문 4번입니다. 2학년 화학 시간에 우리 학생이 중화 실험을 통해서 조별 보고서 완성하고 발표까지 했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본인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나요? 실험 결과는 본인이 예측한 결과였나요? 보고서 작성하면서 참고했던 문헌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이거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전공 특징이라든가 개설된 그 서울과학기술대에 개설된 전공을 보면 이공 자연계열 친구들이 인제 많잖아요. 그 친구들이 대부분 이런 실험이라든가 어떤 탐구 활동이라든가 보고서 작성 활동 이런 걸 진행을 했을 텐데, 여기서 나온 이 질문사의 유형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기본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쪼끔 더 꼬리 질문의 형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친구가 여기서 "어떤 내용이었나요?"를 묻고 나서 "실험의 결과는 어떠했나요?" 이런 것들을 묻잖아요. 그럼 인제 여러분이 면접장에서 결과에 대한 답변을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답변을 통해서 다시 꼬리 질문으로 이어지는 이런 유형의 질문들이 좀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변수를 뭐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혹은 이 기구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그
실험 과정에서 사용된 뭐 과학 법칙은 무엇인가요? 수학 원리는 무엇인가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여러분이 했던 활동 하나하나를 좀 꼼꼼하게 들어가서 더 디테일하게 묻는 질문들이 꼬리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제가 제일 먼저 여기 일정 말씀드리면서 계기라든가 과정이라든가 결과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두시고, 특히나 이 과정이라든가 결과에서 꼬리 질문이 이어질 수 있는데, 요 꼬리 질문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유형의 꼬리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좀 꼬리 질문에 대한 유형도 좀 대비하시면서 꼼꼼하게 준비하시면 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면접을 좀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 5번입니다. 물리 부문의 독서 골든벨 대회.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린 또 뭘 볼 수 있어요? 수상에서도 질문이 나왔었구나. 이런 거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대회인지 설명해 보고,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읽어본 책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온전히 요것도 역시나 내용을 묻는 예시로 들어 있지만, 여러분이 여기에서 어떤 책의 물리와 관련된 내용을 읽었느냐에 따라서 그 법칙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들이 이어질 수 있다. 질문 6번. 2학년 때 학급에 장애가 있는 친구를 보조하는 역할을 했는데 원활한 통합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인이 기울인 노력에 대해 말해보세요. 이것도 이제 공동체 역량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서울과기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유형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자기소개랑 지원 동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준비를 하기로 했어요. 그쵸? 저랑 같이 이 특강 방법과 준비 영상을 보시는 분들, 그다음에 우리 이 면접 특강을 함께 하셔서 워크북 내에서 지금 답변 준비하실 분들도 제가 지원 동기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넣어 놨고요. 자기소개 질문도 넣어 놨어요. 그쵸? 그래서 그거는 무조건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리는데, 이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에는 지원 동기는 조금 더 필수적으로 필수 질문으로 좀 잘 나왔고, 요거 두 개를 묶어서 질문도 나옵니다.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요거 다 준비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할 말도 거의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 세 개는 필수로 다 준비하고 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마지막 할 말과 지원 동기는 거의 빼놓지 않고 질문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 질문들은 다 가지고 면접장에 들어가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자, 그리고 진로 희망이나 전공 선택 이유와 진로 비전, 학교 및 학과에 대한 배경 지식, 요렇게 이제 해놨는데, 요거는, 특히나 우리 서울과기대의 이 학과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요런 질문들이 좀 나왔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좀 준비해 두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진로희망 및 전공 선택 이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공을 선택한 뭐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도 기본 질문으로 충분히 나올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전공을 통해서 무엇을 연구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물으면서 실제로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 아까 우리 그 평가 요소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깊게 나올 수 있다.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는 그 대학에서 주신 자료를 보셔도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 교과학습 발달 사항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우리 세특 부분 여기에서 기초 학업 역량을 평가하고자 하는 요런 질문들이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것처럼 좀 필수적으로 나오기도 하니, 이 부분들은 특히나 내 전공과 밀접한 과목이라면 일단 우선순위를 두고 좀 세특 내용들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 부분. 그리고 수상,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이 부분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전공 밀접 활동들은 꼬리 질문까지 대비해서 준비하시기를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체크 안 했다고 해서 출결이랑 그런 봉사랑 독서랑 행특은 안 나오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질문 나옵니다. 제가 특히나 그 중에서도 조금 학생들이 어려워하거나 변별이 될 수 있는 특징 부분들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면접 준비 특강과 함께 하시는 분들은 워크북에서 학적, 출결, 수상, 자율, 동아리, 진로, 봉사, 독서, 행특, 교과학습 발달사항, 세부능력 특기사항, 그다음 자기소개서 없으니까 그 부분 빠지고요. 요 부분을 핵심적으로 봐주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교과학습 발달사항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좀 더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뭐 전체에서 고르게 나온다 뭐 이런 거 없이 진짜 어떤 하나의 활동이 상당히 우리 전공이라든가 이 학생의 어떤 활동의 깊이를 보여주는 좀 재미있는 활동이다 싶으면 거의 한 5, 6개 정도를 그 활동에서 꼬리 질문으로만 이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뭐 봉사활동이라든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마지막 할 말 하세요. 이러고서 끝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계속 물어보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특히나 전공 분야 관련해서 좀 의미 있게 해서 눈에 띄는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른 학교생활 기록부 내용은 다 꼼꼼하게 보셔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띌 수 있는 부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그 예상하지 않았던 꼬리 질문에도 답변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대학 및 학과 지원 의지, 전공 및 진로 탐색 노력, 대학 탐색 노력, 기초 소양 빈출 포인트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시되 요런 전공과 관련된 부분 제가 이 질문들 중에서는 뭐 대학 진학 후에 나의 적응과 관련된 거라든가 뭐 창의성이라든가 요런 순발력을 요구하는 질문들도 당황하시지 않을 수 있게끔 좀 넣어 놨는데 고런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학이나 학과 전공과 관련된 질문들을 중심으로 준비하셔도 괜찮다. 요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야별 시사 이슈 예상 키워드는 나와 관련된 전공 분야만 준비하셔도 충분하다. 요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면접 특강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면접 워크북의 예상 질문과 답변의 방향, 그리고 답변의 방향을 해설한 특강은 12월 25일 여러분 면접이 모두 끝난 그 시기까지 무한 반복해서 계속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특강 제 해설 방향 보시면서 여러분의 모범 답안을 이 워크시트 안에 직접 하나하나 달아가시면서 책 한 권으로 단거나 해서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면접 특징과 준비 방법이었고요. 올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지원하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면접도 잘 보시고 최종 합격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